지금부터 이제 고등과정의 개념이고요. 자, 앞 단원에 배웠던 직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이 위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결국에는 수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 이론이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야. 그냥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하고 직선에 해당하는 것을 위치 관계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음 또 뭐도 있냐면은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만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접한다. 동그라미 3번을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자르는 선이라고 불러서 요걸 중3 과정에는 이걸 갖다가 접선이라고 불렀고요. 원을 자르는 선이라고 불러서 이걸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렀어요. 할선. 잘 쓰지 않는 용어야. 왜냐면 한자, 약간 이제 좀 올드한 용어 이런 뜻이긴 한데 어쨌든 뭐 할선이라고 좀 줄여갖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중3 과정은 이 상태로 이해를 했다가 고등 과정 이걸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수식으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이런 거지. 원이 등장하면은 자, 이걸 좌표로 원의 중심 A, B 됐어요? 이 직선을 그냥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 원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인데 이게 a, b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을 때 요 세 개를 뭘로부터 구분하시냐면은 원은 중심이 등장하고 반지름 R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접하는 상황인 거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의 수선을 그으면은요. 접선인 경우는 무조건 접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반지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을 하는데 요거는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의 수선을 그으시면은 요렇게 수선 도착하면서 요거는 중3 때 배웠던 성질에서 이 할선을 둘로 나누시고요. 요때 요 길이를 우리가 뭐 D라고 부르면 네, 이런 거지. 자, D의 정의를 원의 중심 A, B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르시면은 접하는 순간은요. D가 R하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D가 반지름 R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은 반드시 반지름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D가 지금 R보다 작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동그라미 3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D를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R은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 뭐 나와 있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접선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 접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의 방정식이 사실은 x,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의 xy가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립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만약에 직선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이런 원이고요. 직선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요걸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립하게 되면 한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자리에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맞습니까? 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2차 방정식을 해석을 하시면 근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한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실근을 따지는 거야, 실근을. 근이 두 개가 된다는 뜻은 이 말인 거지. 이 원도 만족하고 직선도 만족하는 x값이 두 종류 있다는 뜻이야. 맞니? 맞아요. 그런데 원도 만족하고 x도 만족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은 바로 교점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뜻은 전부 다 이제 서로 다른가 있을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계라는 뜻은 교점이 한계라는 뜻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가 똑같냐면요. 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접하는 문제를 물어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원이 아까처럼 뭐 1번하고 3번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접하는 순간 요 2번, 동그라미 2번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교점이 한 개가 되는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요 앞뒤로 교점이 두 개거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연립해서 그랬더니 이게 근이 없어요. 그 말은 허근이 있다는 뜻이죠, 허근.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점이 연계란 뜻이고요. 이걸 앞에 있던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교점 연계인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요 직선은 원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다시 말하면 y축에 평행한 직선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y는 ax 플러스 b하고 다른 점이죠. 자, 이런 직선을 표현했을 때는요. 이걸 풀어갖고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교점이 한 개, 아니 교점이 거의 두 개 맞죠? 근데 이거 x좌표가 어떻습니까? 하나 나옵니다. x좌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요 직선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따로 논리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어떻습니까? x좌표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y좌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x는 k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립하면 무조건 x가 k밖에 안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y를 구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뭐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고, 뭐 한 번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하여튼 자, 뭐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다룰 거야. 이걸 활용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석교재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방금 쌤이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직선 y는 mx 플러스 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ax, by, c는 0 하고 조금 달라요.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을 fx, y는 0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되게 어색하잖아. 자, 보통 우리가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는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원의 경우에는 y는 어쩌고저쩌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원은 표현하냐면 한쪽으로 싹 다 몰아가지고 이런 거지. 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심지어는 상수항까지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쪽은 x하고 y에 관한 식, 여기는 그냥 0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y는 어쩌고저쩌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함수는 y는 fx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 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뭐 포물선, 타운, 쌍곡선, 뭐 기타 여러 가지 도형들은 한쪽은 0, 한쪽은 나머지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음함수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상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함수를 표현하는 과정. y는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함수는 함수인데 이 음함수 무슨 뜻이야? 약간 마이너스의 느낌이잖아. 뭔가 안 좋은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야. 안 좋다는 말은 좀 그렇네.
마이너스, 쌤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를 좋아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함수, 일반적인 함수하고 비교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양함수라고 하는데 양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함수, 음함수. 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이 식을 y를 소거해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까 됩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 2차 방정식 풀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작다가 되면은 두실근, 중근, 허근, 그 말은 교점이 2개, 1개, 0개, 1개인 경우를 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뭘로도 표현하시다고 아까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반지름과의 관계로부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 거리하고 반지름 비교해서 같으면 접한다,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떼내 가지고요. 접선만을 아까 봤지만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접선이 가장 중요하잖아. 접선만을 톡 떼서 구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쌤이 증명을 할 텐데 증명도 아셔야 되고요.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느 방법이건 전부 다 동일한 원리로 출발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미적분 없이 그냥 미분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접선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거야. 크게 문제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얘는 여러분에게 공식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얘도 역시 공식으로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번호를 매겨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야. 이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활용해서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번을 지금 접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식이 따로 있냐면요. 그 중에서 이 공식을 뭐만 외우시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가장 간단한 원. 이 원에 대한 공식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 차차 개념이 쌓이고 조금 공부가 되면은 좀 이 공식의 폭을 넓혀가는 건데 어쨌든 모든 문제를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전부 다 뭘로 구하느냐? 판별식이나 또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인 거야. 공식이 메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장 간단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이런 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원 위에 x1, y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네. 또는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냥 뭐 그중에 가장 간단한 이거 선생님 다양하게 다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으로 가면은 자, 이 식은 y-y1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m에 x-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을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제곱은 그대로 냅두고요. y 자리에 자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제곱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equal r제곱이라고 쓰시면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x1이나 y1에 관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뭐를 모릅니까? m을 모르기 때문에 그 m에 대한 식으로 이제 이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봤더니 식이 조금 복잡하지. 그죠? 일단은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딱 보니까 식이 어떻습니까?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자, 요 식 같은 데 연립해가지고 접하니까 이걸 x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연립해서 이거 x 맞나요? x 맞군요. 자, 이 식을 판별식을 0이라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뭐예요? 0,0 아닙니까? 이 점이 뭡니까? x1, y1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x1분의 y1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판별식을 0이라고 구하면 되지만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봤더니 이 직선이 서로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울기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최소한 한 서너 가지 이상 됩니다. 지금 방금 요 식을 이 문제는 판별식 복잡하긴 했지만 판별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나 식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쌤이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중심과 접점 사이 관계로도 풀 수가 있고요.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도 있고요. 미분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정리해서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m을 집어 넣으시면은 자, 마이너스 y1분의 x1을 집어 넣으시면은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되겠습니까? 자, 양변에 y1을 곱해서 식이 분수가 없는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 equal x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넘기시면 x1, x 더하기 y1, y 이퀄 넘기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x1, y1이 원위의 제곱이니까 원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성립합니다. 이 점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네, r의 제곱하고 똑같고요. 이 식이 최종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어떤 식이냐면요. 이 식을 x 제곱자리에 x1, x를 대입하고 y 제곱자리에 y1, y를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 어떻게 풀 것입니까? 똑같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원리가 이 점 알고 이 점인데 이 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 똑같아요. 원점이 아니어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네, 수직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구할 수가 있고 대입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풀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항이 3개인 걸 제곱하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접점이 안 나와 있어.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더더욱 판별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울 수 있는데 자, 또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고요. 기울기가 m인, 다시 말하면 y는 mx 플러스 n이 접할 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m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주어져 있고 얘를 지금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원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하면은 m의 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식에 접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야 되므로 d 나누기 4를 하시면 b'의 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m의 제곱 더하기 1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0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m의 제곱 n의 제곱 m의 제곱 n의 제곱 보입니까?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나머지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있으니까 m의 제곱 r의 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r의 제곱. 이퀄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는 뭐 구하고 싶어?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예, r하고 m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넘겨서 n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엔 이 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공식을 증명했고요. 자,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 하나라고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곡선 밖에 한 점 알파, 베타를 지난다라고 나오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외웠던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외웠습니까? 이거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뭘 몰라? m을 몰라. r은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알파, 베타를 지나니까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y에 베타를 대입하면은 m에 관한 방정식 되겠죠.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갖고 m을 얻게 되면은 m이 나오고 그 m을 대입해서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는데 확 와닿지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네, 증명을 전부 다 했으니까 찬찬히 하나씩 익혀두시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